안녕하세요. 현대리바트 집테리어 잠실점 안성호 팀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임해풍림 5단지 아름마을 현장으로 47평형이고요. 집테리어 심플리 모던 패키지로 들어갔으며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세입자를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 한 편만으로도 집테리어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제품의 스펙부터 디자인까지 디테일을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현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타입의 집테리어가 궁금하시다면은 우측 상단 모서리에 추천되는 영상을 보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관 공간은 이제 필름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배를 시공하든지 또는 도배에서 이제 이렇게 거울을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요. 현관이랑 벽체와 이제 일체감이 들게끔 필름을 시공하였고요. 도배로 갈 경우 보통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손때가 묻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 필름으로 시공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필름을 시공할 때는 이제 이 벽면을 전체 목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필름은 저희 현대 고닥 필름으로 사용하였고 문스톤 TNC49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현관장은 행잉 현관장으로 들어갔고요. 리바트 L100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장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따로 없이 매립 손잡이로 되어 있고요. 페트에다가 표면재는 이제 아사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이쪽에 거울을 많이 두시는데 필름 시공할 때 거울을 두시게 되면은 많이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립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매립으로 하지 않고 노출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노출 형태로 가지 않고 도어면에 음경 도어를 설치하면서 옷가짐이라든지 머리 같은 거 만지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고요. 음경 도어를 열게 되면은 안에 우산꽂이를 만들어 드렸고 위에 이제 서랍으로서 이제 뭐 보기 싫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600에 600각 포세린 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은 이제 밝은 톤으로 가지 않는데요.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좀 어두운 톤으로 톤을 다운시키면서 갖고 그 다음에 폴리싱 타일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일일이 다 닦아야 되고 그 발자국이라든지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쁘지만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번거롭기 때문에 포세린 타일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천장 조명 같은 경우 2인치 매입 다운라이트를 썼는데요. 기존에는 제가 3인치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2인치 이 안전기가 크게 맞게 작게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인치로 나중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T5와 그 다음에 매입 센서와 연동시켰기 때문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가 꺼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문은 리바트 G100 3연동 중문으로 들어갔고요. 프레임은 화이트 프레임으로 들어갔습니다. 필름 시트지가 아니고 이제 분체 도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튼튼하고 이런 스크래치 이런 거에 되게 강해요. 유리도 브론즈 사틴이라는 제품으로 들어갔는데요. 브론즈 유리에 미스트가 들어간 유리입니다. 훨씬 개폐감도 뛰어나고요. 이 10만 번 개폐 테스트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구성도 훨씬 튼튼합니다. 거실 조명 같은 경우는 다운라이트 3인치와 그 다음에 T5 간접 조명을 사용했는데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을 보통 15cm 정도 이제 두시면서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2인치로 들어갈 경우에는 2개가 아닌 3개 정도 동일하게 한 15cm 정도씩 또는 18cm 정도 그 정도 띄워 두시면은 그래도 이제 이쁘게 간격이 나오고 벽에서는 한 25cm 정도 띄워 두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밸런스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T5는 디귿자로 설계해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쪽에 깊게 넣게 되는데 이제 20cm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cm에서 3에서 5cm 정도 올려주시면은 빛이 정돈이 됩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내려오는 빛이 아니고 살짝 이게 빛이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정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밝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거실등,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을 내고 싶다 하시면 실링 팬을 설치할 수 있게 전기를 빼놨습니다.
기존의 천장 같은 경우는 누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철거를 진행하게 되었고, 고객님께서 그 부분에 이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누수 체크를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다루기도 더욱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쳐서 지금 튼튼하게 천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마루는 현대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6.5T 코튼 베이지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원목 마루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만큼 나뭇결이 잘 살아있고 너무 딥하지도 않고 또 너무 밝지도 않는 색으로 시공해 드렸습니다. 리바트 L 시리즈 제품은 전체 완성창으로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왜 크냐면은 단열이랑 내구성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랩핑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랩핑이 안 되면은 이제 하얀 면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얀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염이 됐을 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랩핑이 됐을 때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고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포인트적인 요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리바트 주력 상품인 L100 제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투톤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부는 이제 라이트 그레이, 상부는 이제 매트 화이트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LPM 소재로 들어가서 이제 질감이 있고요. 상부는 페트 제품으로 표면재는 이제 아사 표면재인데 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외장재로 쓸 만큼 안정성이 뛰어나고 황변 현상에 굉장히 강합니다. 누래지거나 뭔가 지났을 때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나지도 않고요. 또 만졌을 때 지문이나 그다음에 또 뭔가 흔적들이 잘 남지 않습니다.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저희 MMA 등급 중에 가장 높은 인조 대리석으로 들어갔고요. 캐스케이드 클라우드 제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판 두께 같은 경우는 이제 24T로 들어가게 됐고요. 주방 벽 타일 같은 경우는 현대리바트 스톤 베이지 타일로 들어가게 됐고요. 300에 600각 독이질 타일로 이거는 만졌을 때 맨들맨들하지 않고 질감이 느껴지는 타일입니다. 이쪽은 이제 인덕션이나 이제 가스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이제 열었을 때 이제 2단 서랍장으로 이제 속서랍이 있는 형태고요. 위에는 이제 원목으로 넣어 드렸고, 안에 같은 경우는 이 매트는 이제 미끄럼 방지용으로 따로 밀리지 않게 안정감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인출망장이라고 해서 요리하실 때 이제 양념통 같은 거 넣으시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리바트 제품들은 다 이제 댐핑이 다 됩니다.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고요. 수전 같은 경우는 일반 크롬이 아니고 이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거위목 수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칼꽂이는 기본이고 안쪽에도 이제 2단 서랍장이라고 해서 이제 안쪽에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을 설계했을 때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냉장고 장이 들어가는 위치인데 냉장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음식들을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듬고 씻으면서 그 옆에다가 조리대 공간을 조금 넓게 만들어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이 동선들을 최대한 편하시게 설계해 드렸습니다.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 L 클래스 제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장 베스트 제품인 L 오가닉 제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따로 젠다이가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그냥 선반만 위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댐핑이 있는 제품인데요. 이제 열고 닫았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열게 되면은 이제 거울 같은 경우 손때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손 지문이 묻지 않게 아래쪽 손잡이가 달려있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수건이 들어갔을 때 수건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뒀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휴지라든지 각종 이제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수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는 저 리바트 신 제품인데요. 이 주둥이나 손잡이 부분이 슬림하게 되어 있어서 더 심플한 제품입니다. 벽 타일은 300에 600각으로 들어갔는데요. 상부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템바 형태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부에는 이제 평평한 제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상부, 하부 나누면서 디자인이 평범하지 않고 조금 더 포인트 요소를 제가 두었습니다. 바닥 타일은 300에 300각으로 들어갔고요. 육가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는 타일 육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샤워 부스 공간에 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닥 전체 철거를 하고
방수까지 쳐서 단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고 샤워 부스가 아닌 조금 더 이제 개방감이 있고 답답하지 않게 샤워 파티션으로 들어갔어요. 코너 선반 같은 경우는 심플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나와 있는 니켈 선반을 썼습니다. 여기 욕실 제품은 전체 리바트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홈도어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기존에 문틀을 살리고 싶어 하셔가지고 문틀은 그대로 살리고 도어만 교체를 했거든요. 문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시공을 했는데 문선에서 라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운딩이 될 경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필름이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선을 제거하고 다시 문선을 이제 평몰딩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붙박이장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12자 기준으로 이제 제일 끝에는 짧은 옷장 혹은 이제 이불 옷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옆에는 동일하게 짧은 옷장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긴 옷장 들어가고 그 옆에 선반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타일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2인치 다운라이트를 포인트 조명으로 두게 되었는데요. 그냥 두지 않고 이 도어와 도어 사이의 공간에 맞게끔 설계해서 시공해 드렸습니다. 모든 방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현대 명가 2.2T 장판으로 시공하였고요. 모델은 캐시미어 스톤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명가 2.2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톤 느낌의 장판이 있고 이제 나무, 이제 마루 느낌의 장판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스톤 느낌을 조금 더 원하셔서 제가 스톤 느낌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600에 600각 포세린 타일이랑 생김새 똑같은데요. 타일 같은 느낌의 장판을 원하신다면 이 스톤 장판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도 안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과 똑같은 L클래스 등급의 욕실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방 욕실, 공용 욕실 전체 철거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1차 방수, 2차 방수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L 모노 시리즈로서 벽 타일은 디스톤 그레이 300에 600각이 들어갔고 바닥은 300에 300각 샌드 그레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용 욕실과 다르게 파티션이 아닌 욕조를 쓰고 싶어 하셔서 욕조를 하나 두게 됐는데요. 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건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욕조 위쪽에 2단 선반을 두시는 게 나중에 사용하실 때 훨씬 편하십니다. 지금까지 현대리바트 집테리어 현장을 알아보았습니다. 클라이언트 분께서 세입자 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고 많이 생각해 주신 현장인데요. 저도 그 마음이 와닿아서 고객님께서 그 주신 가치 이상으로 저도 만들어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저희 현대리바트 잠실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현장은 이제 저희 하이엔드 현장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또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